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솔리드웍스에서 형상 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형상 모델링 작업을 할 때 매뉴얼에서 사용 안 해본 옵션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옵션을 사용을 해볼 거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얇은 피처라는 이 옵션은 아직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돌출 곡면도 이것도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곡면은 나중에, 그래서 곡면을 조금 작업할 때는 그때 보기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얇은 피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얇은 피처를 사용할 때는 선택 프로파일에서 열려있는 곡선, 계곡선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열려있는 계곡선은 여기서 옵션에 보면 얇은 피처라는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활성화해서 요거 정면에서 보면 T자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두께는 다른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위에 두께 12mm, 아래쪽 두께 12, 왼쪽으로 일단은 두께 12로 가서 그리고 나서 얇은 피처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22mm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명령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은 파트 1, 2번으로 나눌 건데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도 형상을 둘로 나눠서 봅니다. 먼저 바닥에 있는 거, 그래서 파트 1번 베이스 형상, 자, 베이스는 그래서 평면도 탑뷰라고 되어 있죠. 평면도에서 바라본 형상 사각형 그릴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코너에 보면 못따기, 그래서 필렛, 피처의 못따기 필렛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홀이 있습니다. 16파이 홀이 있는데요. 요거는 전에는 이제 원을 그려서 돌출 컷으로 작업했는데 요거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원점은 그냥 임의대로 할게요. 평면도에서 그냥 코너로 가겠습니다. 여기를 원점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원점 여기로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자, 사각형의 크기는 144에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세문서 아이콘 눌러서 단일 부품 설계 파트의 확인. 자, 그리고 기준면은 윗면, 이게 탑뷰라고 되어 있죠. 윗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작성. 그리고 코너 사각형 원점에서부터 대각 코너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진행형 치수 가로가 144, 수평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클릭한 다음에 치수 144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로 방향의 직선을 선택을 해서 위치 클릭하고요. 오른쪽에 그래서 높이 90,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을 하는데, 그래서 정면도에서 보니까 돌출 높이는 16mm입니다. 두께, 베이스 두께 16. 자, 그리고 피처에 돌출 베이스 하겠습니다. 방향은 위쪽 그대로 두고요. 그리고 디스턴스 1에다가 두께값 16 입력하고요. 그리고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요거는 해서 못따기를 이용을 하고요. 뒤쪽에는 해서 필렛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자, 피처의 가운데 보면 필렛 아래 플라이 업 버튼 눌러서 피처의 못따기. 자, 유형은 첫 번째 거리 각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리, 세 번째 유형은 꼭지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해서 옵셋 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 유형은 해서 면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거리 34 하고요. 거리 44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값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방법의 두 번째 거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거리 값이 다르기 때문에 대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을 비대칭으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요게 세로 방향의 모서리를 엣지를 클릭할게요. 자, 세로 방향의 모서리 엣지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거리 1과 2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살표를 거리 1을 따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위쪽으로 옆으로 살짝 옮겨 놓을게요. 저는 거리 1을 따라가니까 이제 여기 왼쪽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34, 요거 클릭해서 34 입력하고요. 자, 거리 2를 따라가니까 이제 뒤쪽 편이고, 여기는 44.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요. 자, 참고로 제가 얘를 오른쪽 거리 대칭일 경우에는 그냥 바로 여기서 모서리를 이렇게다가 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미리 보기니까 얘가 다릅니다. 그래서 대칭이면 바로 써도 되지만, 그래서 비대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삭제해 놓고 그냥 하나만 먼저 작업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피처에 못따기 들어가서 거리에 모서리를 클릭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 1, 2가 다르죠. 거리 1이 이쪽입니다. 44가 되고, 그리고 거리 2가 34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해서 피처의 필렛 R값이 20입니다. 2- 요거는 좌우가 크기가 같고요. 그래서 피처의 필렛 명령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유형은 첫 번째 부동 반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옵션의 대칭의 반경 2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휠록 가운데 눌러서 뒤에 모서리가 보이게끔 한 다음에, 그래서 항목에 여기 세로 방향 양쪽에 모서리를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베이스의 마무리 단계에 뭐가 남아있냐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이용한 여기 홀 커팅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면도에서 보니까 수문선이 바닥까지 향하게 있고요. 자, 홀의 크기는 16파이가 되고요. 위치는 여기 R20이랑 같은 동심입니다. 따로 여기 치수가 위치 치수가 없어서 요거랑 동심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구멍 가공 마법사를 하기 전에 어디에다가 구멍 가공 마법사를 생성을 할 건지 마우스로 솔리드 면을 클릭합니다. 나는 위쪽 면에다가 구멍 가공 마법사를 생성을 하겠다. 그래서 먼저 면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 피처에 구멍 가공 마법사라고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류 그래서 구멍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카운터보, 그 다음에 카운터 싱크, 그리고 구멍, 다음에 직선 탭, 테이퍼 탭에서 이전 버전, 예전에 사용했던 버전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그래서 카운터보 홈, 그래서 카운터 싱크 홈, 그리고 홈이라는, 그래서 9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사용할 거는 제일 위쪽에 세 번째 아이콘. 그래서 홀. 16파 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요거 유형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KS, 치스 또는 ISO 뭐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ISO로 할게요. 자, 그리고 유형은 하위 유형은 그래서 드릴 크기로 해주세요. 그래서 나사의 여유값, 드릴 크기, 맞춤 핀 구멍, 탭 드릴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드릴 크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크롤 내려서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16파이에요. 요거 삼각형을 클릭해서 지금 이게 뭐 0.1, 100분의 1 단위도 있는데 스크롤 쭉 내려서 아래쪽에 보면 여기에 16파이가 있어요. 16.0. 자, 그리고 마침 조건은 그래서 관통 전체 뚫어줍니다. 이 두께, 형상 두께만큼. 그리고 여기에서 옵션은 이제 입구 쪽에 못다게 해주는 거예요. 카운터 싱크라고 돼 있는 거. 일단 여기서는 우리는 요것만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안쪽 카운터 싱크, 바깥쪽 카운터 싱크 옵션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탭의 세팅, 유형에 대한 조건이 다 결정이 나면 다음은 위치로 넘어가세요. 자, 위치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옆에다가 대충 아무데나 클릭할게요. 그리고 반복해서 여러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Escape 키보드에서 ESC를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보기 컨트롤 5번 또는 면의 수직 보기 컨트롤 8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 지금 파란색 점입니다. 그래서 불완전 정의 상태가 되고 완전 정의를 하면 그래서 이 홀에 대한 중심점이 여기 필렛이 있습니다. 이 필렛이랑 같은 동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점을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모서리 엣지
솔리드 형상의 모서리 엣지를 선택을 하면 그래서 구속 조건 부과할 수 있는데 동심 구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센터 위치 찾아갑니다. 동심 구속을 부과하고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홀 작업까지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베이스 형상이 해서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있는 디귿자 형상을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요게 특정한 디귿자 형상이 요게 사이에 보면 두께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여기 앞뒤쪽으로 봤을 때 두께. 그래서 요 두께는 나중에 커팅으로 자를 거고. 그래서 먼저 디귿자 형상은 그래서 요거 34에 30을 더한 64mm만큼 뒤쪽에서부터 돌출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면은 제가 정면에다가 할게요. 뒤쪽면에 해야 되는데 여기서 뒷면에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돌출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냥 정면으로 할게요. 시작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면에 그래서 스케치 작성 그리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정면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얇은 피처를 사용을 해보기 위해서 열려있는 계곡선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외형에 대한 디귿자 형상을 이렇게 작성을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열려있는 곡선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 그리기 들어가서 먼저 위에다가 위치 클릭해서 수평 아래쪽 내려와서 수직 옆으로 수평으로 갈게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디귿자 선을 그려 놓고요. 그리고 위아래 양 끝점을 선택해서 수직 방향으로 있어라. 구속에 점과 점을 잡았습니다. 점점 해서 수직. 그러면 얘 크기가 변하면 64 주면 얘도 같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위아래 같이 움직이게끔 이게 구속을 먼저 부과했고요. 그 다음 이 밑에서는 컨트롤 키 누르고 솔리드 바디 요게 윗면의 모서리 선택을 하고 동일선상 그럼 얘가 아래쪽에 와서 여기 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크기 그래서 위치 치수 이런 것만 남아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요게 64부터 할게요.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이 선의 길이는 먼저 64.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위쪽의 높이는
자, 요 길이는 전체 80에서 16을 뺀 겁니다. 그래서 솔리드 바닥 모서리 엣지에서부터 위의 선을 선택해서 요게 사이 거리는 80mm. 그리고 위치는 왼쪽 요게 원점 또는 요게 모서리에서부터 수직선에 대한 위치 치수는 40mm. 40. 자, 그러면 완전 정의가 됐고요. 참고로 얘는 열려있는 곡선이에요. 개곡선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스케치 종료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돌출 보스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는 열려있는 곡선을 가면 자동으로 이게 스케치 4를 기준으로 해서 얇은 피처라는 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벽 두께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외곽에다가 스케치를 그렸으니까 안쪽으로 방향이 반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방향 반대로 바꿔줄게요. 방향 전환. 그리고 방법에는 한 방향 있고 중간 평면으로 하면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좌우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방향으로 되는 게 중간 평면. 그리고 두 방향으로 하면 안쪽 바깥쪽에 대한 두께를 따로따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 방향이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가야 돼서 방향 전환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두께 값은 중간에 여기는 22mm지만은 일단 공통적인 두께를 갈게요. 자, 여기에 12mm, 여기에 12로 가고, 여기에 12로 일단은 간 다음에 요게만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두께 값을 여기 있습니다. 이거 벽 두께에 대한 두께값 T1입니다. 요게 12라고 입력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돌출 길이가 여기 있습니다. 방향 1의 돌출 길이는 34에 30 더하면 요게 64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 솔리드 형상 뒤쪽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옵션에 시작에 면 평면 선택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요게 면 선택에 솔리드 형상 뒤쪽 면을 지정해 주면 돼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디귿자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요게 세로 방향의 기둥의 이 두께가 22mm. 그러면 10mm 더 추가로 여기가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자, 여기에 더 두꺼워지는 명령은 직접 편집에 가면 돼요. 앞에서 미리 직접 편집을 체크해 놨죠. 자, 직접 편집. 만약에 얘가 없다 하시면 피처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직접 편집 앞에 이거 체크해주면 이게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자, 직접 편집에 들어가서 요거 면을 얼마큼 10mm 오른쪽으로 추가 이동을 해주면 돼요. 요게 면. 그래서 방법에 면 이동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면 이동에 그래서 옵셋 이동이 있고 평행 이동이 있고 회전 이동이 있습니다. 얘랑 평행 이동을 하도 되고 옵셋 이동을 하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옵셋 이동하겠습니다. 얼마큼? 10mm만큼. 어디 면은 이쪽 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미리 보기에서 방향이
맞습니다. 더 두꺼워지고.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 있는 반대 방향 체크하면 얘는 이제 커팅이 돼요. 옵사이드 하면 왼쪽으로 가면 얇아지겠죠. 두꺼워져야 되니까 원래 반대 방향 옵션을 해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 티거자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제 마무리 단계 요게 커팅이 있습니다. 자, 요게 커팅이 얼마큼 이루어지냐? 30mm만큼 커팅이 이루어지죠. 뭐 정면에서 사각형 그려서 커팅해도 되고 평면에서 커팅을 해도 되는데 요거는 30mm 커팅할 거니까 정면에다가 커팅할 형상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티거자 형상에 마우스로 요게 면을 클릭해 줍니다. 앞쪽에서 요게 면을 클릭을 하고 그리고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스케치 아니면 면을 클릭한 다음에 스케치 탭에 스케치 작성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정면 보기를 합니다. 자를 거니까 그냥 코너 사각형 어디 선택하냐면요, 여기서부터 대각선으로 이렇게 티거자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전체 영역, 자를 영역. 자, 그러면 이제 얼마큼 여기 32mm 높이에서 커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요 선은 자, 요거 선을 선택해서 컨트롤 해서 정면에서 티거자 형상 모서리 선택한 다음에 통일선상 그리고 32 할 거예요. 진행형 치수 들어가서 스케치 선을 선택해서 32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면돼서 뒤쪽으로 30mm 커팅. 자, 커팅이니까 피처의 돌출 컷. 방향은 현재 마침 맞고요. 그 다음에 커팅 길이가 30mm 해서 30을 입력하고 그리고 최종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형상이 이렇게 정면도 그 다음에 평면도 우측면도 통각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제가 여기서 가운데 보면 뷰가 있습니다. 빠른 보기 도구 모음 여기서 이걸 클릭을 하고 먼저 원선 표시로 해 놓을게요. 그래서 포기 방법에서 자,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원선 표시로 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보면 뷰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단일 뷰, 그 다음에 두 개의 뷰 중에서 위아래 수평 뷰,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두 개의 뷰에서 좌우 수직 뷰, 그 다음에 네 개의 뷰, 여기서 네 개의 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위치는 조금 다르지만 정면, 그 다음에 윗면 해서 좌측면, 그래서 트리메트릭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요게 기본이 여러분들이 뭐 치스로 선택을 하냐, 그 다음에 ISO로 선택하냐에
또는 KS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게 처음에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IS로 하면 그래서 4개의 뷰 중에서 제대로 해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등각도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배치. 그래서 원래대로 화면을 들어갈 때는 다시 여기서 가운데 뷰 방향에서 단일 뷰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